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매일 거의 새벽에 한 5시에서 6시 이때 이제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이 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한 20일 정도 그 녹화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루 땡겨 거의 이제 그저께 한 거를 내일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당일에 녹화한 거를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상한론도 마지막 그 단계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미리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에 쫓길 염려가 있다든가 제가 만약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녹화를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무슨 학술적이거나 임상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글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글에 너무 빠져 있다. 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글에 빠져 있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이런 거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느끼고 그 환자가 병세가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글을 통해 가지고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에는 이 짧은 글에는 이 사람이 간절하게 무엇인가 자기가 느꼈던 것을 글로서 표현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의 기록물로서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록한 방식대로 여러분도 내가 기록한 의미를 먼저 이해해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 보는데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 상한론 봤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잠깐만 왜 이 사람은 굳이 여기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번 글도 한번 보죠. 설사를 했다. 설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몸에서 약간 열이 나면서 갈증이 있다. 자, 그러면은 설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의 진액이 고갈되고 양기도 빠지게 되죠. 탈핵 망양하게 되죠. 이 조문은 거름병 맨 마지막에 있는 조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기적 현상의 사람을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강했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설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병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문이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골병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설사를 하면은 수족이 걸랭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몸에서 열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짐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갈증을 느낀다. 제가 처음에 갈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을 썼던 이유를 상한론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읽고 나면은 제가 왜 상한론 초기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돼요. 자, 갈증은 뭐죠? 열의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게 되면은 양병일 때는 병세가 악화되는 조짐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거름병일 경우
또는 소음병인 경우 그 사람이 갈증을 일으켰을 때는 병세가 회복되는 조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수족이 굉장히 걸랭한 상태에서 몸에 뭔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징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맥이 약하다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이거는 나쁜 뜻으로 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맥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맥 자체가 아주 그러다가 맥이 뭔가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회복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그 다음 점은 설사를 하는데 맥이 삭하다. 삭하다는 건 열이 있다는 거죠. 삭하는 열이 있다는데 이 삭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맥이 약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맥이 삭았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열이 나는 거예요. 그죠? 삭은 열이 있다고 하는 맥으로서 표현했다 그러면은 발열이 있다고 하는 거, 약간의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삭하고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땀을 흘렸다.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난료가 한다.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은 상맥이 그대로 병세가 나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문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아서 이 땀을 흘리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상맥이 있으면서 설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혈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은 약간의 열이 있으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열이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병이 나려고 한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다음에 조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 다시 맥이 긴장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땀이 흘렸으니까 땀이 흘렸다고 하는 건 뭐죠? 맥이 아주 약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맥이 다시 긴장이 됐다. 이런 것은 뭐죠? 열이 잠복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맥에서 긴장으로 됐지만은 어쨌든 간 이것은 아직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설사로 수족이 골랭하고 맥이 없죠. 그죠? 거의 뭐 증상의 말기적 현상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병의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양병의 극한 점이 뭐냐? 변비입니다. 조시예요, 그것이. 조열의 현상. 그리고 음병의 극한이 뭐냐? 결국은 설사입니다. 설사로 인해 가지고 탈핵 망향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는 조열로 나타나고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변과 대변이 양극단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병증의 말기적 증상이라는 것. 물론 현대는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죠. 그죠? 암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노인성 그 말기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현대적인 관점이고 옛날 사람이 봤을 때 병의 극단적인 현상은 뭐냐? 결국은 하나는 양병으로 갔을 때는 조열에 의한 조시, 그러니까 변비가 끝이고 반대 성향에서는 대변이 오히려 설사를 통해 가지고 망향증으로 빠진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뜸을 떠야 되는데 따뜻해지지 않아요. 체온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뜸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맥이 정상으로 조금이라도 여기는 무맥자가 양맥이라도 나타나지 않거늘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조금 호흡곤란이 온다. 이런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묘한 소리를 해요. 예. 소음맥이 부양맥을 지게 되면은, 예, 지게 되면 이거는 진다 이런 소리예요. 소음의 신장에 해당되는 맥이 후천적인 위기를 담당하는 부양맥보다 약해지면 이것은 순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음 부양맥이라고 하는 거는 상한론 조문에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금계유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후세 사람이 편집해 놓은 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맥은 뭐 촌관척 이것은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침지삭, 활긴, 뭐 맥미, 맥긴 요런 정도, 맥미, 맥약 요런 정도는 제가 믿지만은 뭐 맥이 약하니까 뭐가 어떻다. 그런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예, 저는 맥은 어떠한 그 사람의 맥 어떠한 그 병세의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어느 맥을 짚었더니 간이 안 좋다. 뭐가 콩팥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여러분 후세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삼부구론이 발전이 돼 가지고서 예, 어떻게 보면 총관척에다가 또는 부침지삭 가지고서 예, 오장육부에다 결부시킨 것은 후세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의학이 왜 망쳤느냐? 예, 우리가 상한론을 보게 되면은 복진을 하잖아요. 복진을 통해서 병을 추구했던 그와 같은 어떤 뭐랄까 관점이 맥상으로 넘어갔다는 거, 맥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넘어갔다는 거, 이것은 우리 한의학의 굉장히 큰 퇴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맥이 지나치게 신성시됐다. 예. 여러분 그 경학전서라든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맥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예, 뭐랄까 그런 것은 이렇게 예,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자, 이제 그 제가 그 해석하는 것. 설사에서 수족 걸랭에서 맥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예, 열이 발생이 돼요. 이 사람의 맥이 몸이 좀 따뜻해지네. 그리고 땀이 나면서 갈증이 있다. 예, 이 경우 이러다가 점차로 이렇게 되면서 맥약은 이것은 회양지조다. 맥이 없는 것보다 맥이 약한 게 좋은 거죠. 이럴 경우는 불수약이라도 반드시 약을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금씩 차도를 보인다. 예. 자, 소음맥이다 부양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선천신맥과 후천위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경의 맥법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중경의 어떠한 정문이 아니다, 맥법이 아니다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입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들, 신장은 선천이다, 이것은 후천이다, 이것은 언제 나온 얘기죠? 후세에 나온 말이잖아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장경학이죠. 예. 소위 말해서 금원시대에 그 보토를 주장했던 이동원은 예, 후천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장경학은 신장을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그 육미지황탕과 팔미지황탕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천이다, 후천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선천이다, 후천이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 이거에 알고 보면은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주역에서 선천지계, 후천지계라는 게 말이에요. 선천지계는 예를 들어서 요임금이 선천의 괴를 그렸다고 후천의 괴를 그렸던 사람이 주나라 문왕이다. 예, 주나라 문왕이다. 예,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예, 후세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선천계, 선천지도, 후천지도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경의 맥법이 아니다. 제가 후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이론이라든가 좋은 처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 이와 같은 말들, 규명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야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는 뭐 선천의 신장, 후천의 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자, 설사를 하는데 반어법 비슷하게 쓰죠. 설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상황은 맥은 어떻게 되죠? 미해야 되죠. 그리고 무력해야 되죠. 그런데 촌맥이 도리어 떠 있으면서 상맥으로 나타냈고 청맥 가운데는 맥이 뭔가 껄끄럽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요 청은 뭐라 그랬죠? 이 글자죠.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을 말했죠. 화장실에 가서 농혈변을 본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전 사람은 자, 설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열이라고 하는 거를 증상을 표현을 안 하고 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상맥이라고 이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유일한 단서예요. 뭔가 상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열이 있다는 거죠. 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깔깔없다. 이게 자꾸만 여러분, 다른 어떻게 보면 맥상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글 표현하는 방법,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 앞에 있는 조문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 있다.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맥으로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 여기에서는 자, 맥상을 가지고서 농열변을 본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었다. 근데 다른 조문에서는 열이 있다 하는 거, 유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근거를 해가지고서 반드시 농열변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호문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농열변을 보는 사람은 맥이 굉장히 삭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열이 나타나는 징후를 찾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문은 번잡하게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면은 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서로 글을 이게 요즘 말로 표현이 어려운데 호문이라고 하는 건 갈말든다. 서로 증상을 같이 보완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맥삭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맥삭의 의미는 뭐냐면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이 있다는 것은 어떨 경우는 열이 있다고만 말하고 맥삭은 표현 안 했지만 열이 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맥삭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글을 봐야 된다. 자, 이것도 굉장히 계지탕 조문에서도 나오고 소음병에서도 나오고 금계유략에서도 나오는 대표적인 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리총곡 하면은 이 청자 마찬가지죠.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기는 하는데 곡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나쁜 거죠. 그럴 때는 표를 공하면 안 된다. 이 경우 땀을 내면 반드시 착만한다. 저도 왜 이 사람들이 불가공표라는 말을 그렇게 썼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하리 총곡 하는데 여러분 계지탕 조문에서도 소음병 조문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해표에는 해표에는 그러니까 또는 공표에는 계지탕이요. 온리에는 사역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 연장선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정말로 계지탕을 썼을 때 창만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왕탕을 썼을 때 복창만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전 사람들은 공표라고 하는 이게 계지탕이 잘못해가지고 상한론에서 잘못 우리가 조문대로 읽게 되면은 계지탕에 대한 뭐랄까 그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공기표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표 땀을 흘리게 하면 이것은 계지탕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계지탕은 하리천곡에 계지탕을 쓸 수가 있어요. 양력이 부족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계지 얼마나 따뜻한 약입니까? 생강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근데 이럴 때는 부자재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썼을까?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사병이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발한제를 써봤더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가 공표라는 말을 나중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 공표라고 하는 것은 오치와 역치를 겪고 나서 이 조문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하리 총곡한 사람한테 발한제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배가 그냥 가스만 꽉 차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 기능도 무력해지고 이것은 마왕탕을 말하는 거예요. 계지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표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맨 나중에 쓴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편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자 하리천곡에 발한시키면은 이와 같은 괴병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 왜 합니까? 모르고 한 거죠. 자 하리천곡은 말하자면 그 사람이 위증이 허랭이 심한 거다. 그냥 설사하면 위증 허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을 그대로 설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증이 허랭이 심한 거다. 그러니까 마땅히 온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계고하면서 불가 공표호와 왜 표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계를 시켰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하리천곡의 온리니 사역탕이요 신동통하면 해표니 계지탕 이거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리천곡에 마왕탕으로서 발한시키게 되면 반드시 창만이 있는 것은 표와 리가 모두 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만에 나타났을 때 승기탕을 쓰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계지탕에서 상황을 보고 후박을 쓴다든가 이런 정도를 약을 쓸 수가 있죠. 손으로 눌러보면은 그것이 복부가 매우 부드럽고 이렇게 연약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헛배가 찬 거죠. 자, 다음 글. 자, 설사를 하는데 맥이 심합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현맥, 긴장감이 있어요. 왜 현자를 여기다가 현맥을 굳이 썼을까? 예전 사람도 뭔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이와 같은 병증을 뭔가를 이렇게 증명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중을 할 것이다. 이거 후중이죠. 하중이라고. 뒤가 무겁다. 설사를 하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찝찝하고 대변의 양도 적은 것. 자, 맥대자는 맥이 크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이것은 설사가 끝이지 않았다. 이거 후중이 끝이지 않았다는 거죠. 맥이 이럴 때는 미약하면서 조금 삭하는 거. 이것은 설사가 스스로 멈추려고 하는 것이니
비록 발열이 있더라도 죽지 않는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자, 할이 맥침한 경우는 대체로 설사하면서 맥이 침하면은 이것은 한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맥이 침하도 여기 굳이 현자를 쓴 거는 현맥을 굳이 표현한 것은 현열, 하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맥을 꽉 눌렀는데 맥 침한데 맥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이 있다는 거죠. 설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열을 끼고서 설사를 이급 후증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맥대자는 병세가 급박한 거기 때문에 그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농열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이 하는데 맥이 침미호되 오히려 발열이 있으면 이것은 회양의 조짐이니 저절로 병이 나으려고 멈추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수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계속 설사병이죠. 설사로 맥이 침하면서 지하다. 이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호대 그랬잖아요.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맥이 침하고 지하하는데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붓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 글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글을. 예전에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 무슨 저한테 무슨 해석하는 게 아니라 농담 비슷하게 그런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들이 참 나이를 먹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글을 잘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맥이 침하고 지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손발이 차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현토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호대보다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씁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게 현토로. 그런데 증상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맥상하고 증상이 얼굴이 이 사람이 왜 뻘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대 뭐뭐 하지만 그리고 몸에서 또 열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할이 천곡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굴에 열이 나고 미열이 나고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병정에 해당되죠. 천곡 할이가 여전히 병의 뿌리가 해당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울모 하나. 자, 울모라는 게 뭐죠? 머리에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이는 느낌.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때 병을 몰라가지고 막 자은강탕 썼었어요. 젊었을 때. 막 경악전생 있고, 막 얼굴이 막 붉고, 막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울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두개골에서, 이게 두개골이라 했을 때, 이렇게 두피가 있지 않습니까? 두피가, 이걸 두피라고 했을 때, 울모는 그냥 감각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두개골에서 이 두피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벌어져요.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런 것도 느껴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물컹물컹하고 침이 약간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여러분 울모증이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막 머리에다가 막 침 놓고 그러면 안 돼. 침을 놓으면서 침이 잘 들어가. 깊이 약간 더 들어간다. 저는 침을 한 손으로 넣기 때문에 그 머리가 그래서 알아요. 며칠 전에 저도 약간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눌러보니까 두피가 두개골에서 약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막 하고 머리를 좀 두들겨주고 약을 썼더니 그냥 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울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감기 초기에 누구든지 머리가 두중감이 있습니다. 머리가 두통보다 두중감이 있어요. 울모가 별다른 게 아니라는 것.
천곡하면서 울모하려 하는데 땀을 흘리면 풀린다.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문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은 제가 강의할 때 병은은 반드시 조금 골증에 나타나니 그 이유는 면대양, 울모,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 비면소적. 이거 다 유사한 말입니다. 면소적이 면대양이에요. 얼굴에 양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허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한추리 해는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여러분 사역탕유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역탕 가운데에도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흉부하고 머리 부위에서. 예. 이럴 때 사역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청룡탕이라든가 망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건이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예,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하리천곡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땀이 나지 않으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러면서 얼굴이 막 벌게 쓰는 대청룡탕을 쓰는 거지, 하리천곡 하는 데는 면대양이 있을 때 사약탕을 써야 된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 나눠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면소적, 면소적이 바로 면대양이다. 울모는 뭔가가 이렇게 억눌러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것도 이 울모를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울무증입니다. 그 뜻은 대동소이하다. 이 조문은 뒤섞여 있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얼마가 어느 정도 오실까요? 부득이 이것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자, 하리하고 맥치미지하고 사지 골랭이현을 도리어 그 사람이 얼굴이 조금 붉고 명대양이 있고 몸에 약간 미열이 있을 때는 하허망양이다. 예. 하허라고 써있지만 하허망양이에요. 고로 이것은 그 허양이, 예, 표면으로 얼굴로 발효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온해야 된다. 이거 사약탕 종류를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허양이라는 말도, 예, 후세 사람이 써놓은 말이지만 분명히 몸이 허약해졌을 때 허양이 돋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안 되는 거죠.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서 판단 내리면 위험할 수가 있죠. 예. 자, 하리천곡, 자, 필울모 한추리 해의 그 증상과 방위가 서로 맞지 않는다. 예. 이것과, 예, 한추리 해는 맞지 않는, 이것은 전사의 오가 분명하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냐면은 그냥 표열이 울체돼서 땀이 흘려가지고, 예, 땀이 흘리되 그 울모 해자는 일찍이 들어갔다. 표열이 울체됐는데 땀을 흘림으로써 그 울모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는데 하허망양에 땀을 내어가지고서 하리천곡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예, 듣지 못했다. 예, 하리천곡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없다. 예, 이것은 안 되죠. 예. 만약에 한추라면 어떻게 되죠? 복창만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문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예. 제가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랬죠? 20번. 어떻게 보면은요, 무조건 100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읽기가 어렵지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고 세 번 읽을 때는 더 단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처음부터 글을 교정하고 요즘에 이제 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자 출판을 위해서 이렇게 글자도 적어하고 조금 그 다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표열이 울체되어 가지고, 예, 울체되어 가지고 땀이 흘리지 못하는 경우는 대청룡탕이나 마흥탕을 쓰면 돼요. 근데 표열이 울체 땀을 흘려가지고, 예, 울모가 풀렸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하허망양에 땀을 흘려가지고 하리천곡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예, 이렇게 전사하는 가운데 글이 베껴가지고 오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불안추리, 땀이 흘리지 않아서 울체가 돼 있는 경우는 대청룡탕으로 써라. 그럼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천식도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생겨요. 땀이 나지 않고 울체가 되면은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하리 천곡하면서 불을 하는 경우는 진무탕으로 쓴다. 예. 왜냐면은 이게 제가 사약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무탕이 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그 얼굴에 막 면적이 있는 경우 또는 호흡곤란이 있을 때 열 때문에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자음지제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젊었을 때 이거를 못 받아들였습니다. 예, 정말 한 5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상한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들을 무서워했어요. 발환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배웠다는 겁니다. 발환을 시키면 마치 볼품이 없죠. 자음강화탕 얼마나 정말 멋있는 약입니까? 얼굴에 막 열이 달아오르고. 그런데 자음강화탕을 쓰니까 몸만 까부러지고 나중에 대청령탕 한두 초만 먹어도 얼굴에 열이 달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감기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 선생님한테 제가 한의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후세방에 또는 장경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던 거예요. 그거 벗기는데 한 10년 세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벗어나는데. 그 덕분에 제가 상한론의 어떠한 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썼다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얼굴이 막 열이 달아오르고 맥이 막 급하게 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대청령탕 쓸 수 있습니까? 황련 해독탕이나 이런 거 쓰죠. 아니면 자음강화탕을 쓰죠.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대청령탕을 쓸 수가 있다는 것. 의외로 여러분 상당히 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감기 걸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젊은 친구가 왔는데 체해서 왔어요. 근데 열이 많고 맥이 굉장히 삭하더라고요. 예, 긴삭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당신 감기 걸렸다 이런 말 안 해요. 체했다고 온 사람은 굳이.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하면은 열이 생기고 열이 있으면 체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얘가 그 열이 있군요. 예를 들어서 얘 음식 먹고 체했나 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얘 감기 걸렸습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들 가운데도 열이 긴 맥하고 상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내상으로만 보고 자음지제라든가 해열지제만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대청령탕이 정말로 불후의 명처방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령탕은 정말 명처방이다. 명방이다. 이런 것들. 그 마왕과 석고의 그 절묘한 그 만남.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이제 이거는 내일 올리겠는데 오늘 3.1절이고 지금 뭐 서울 뭐 광화문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멀리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보다 더 밝은 쪽으로 지향되기를 저는 뭐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